저 지방은 완전히 소멸 단계로 가고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요? 소멸. 대한민국의 상황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학교 없어지면 이제 젊은이들이 이 마을을 찾지도 않을 거고 이사도 안 올 거고 그런 마을까지 없어지겠다. 위기 의식을 느꼈죠. 네. 이게 생각만 해도 사실 그냥 싫어요. 싫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고향은 되게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좀 뭐랄까? 약간 어떻게 보면 빽인 것 같기도 하고. 고향이 사라진 사회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그런 사회라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방이 소멸되어 나가는 그런 사회일 수밖에 없을 텐데 받아들일 수밖에 뭐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너무 슬프죠. 이건 절대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치아가 이제 좀 흔들흔들해요. 그러니까 고향은 뿌리죠. 고향이 사라진다면 흔들리는 치아가 이제 영 사라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내 삶도 흔들리다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 나만의 소멸 소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소멸 소실로 이어질 수 있다. 왜냐면 그곳이 우리의 뿌리니까, 근원이니까. 지역 소멸 인구 위기가 맞물린 문제인데 이걸 풀지 못하면 대한민국 지속 가능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지금 풀어야 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소멸 위기에 지방을 다시 살려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초중고 다 대구에서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서 생활 중인 이원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좀 대구에 있을 때 다 같이 북적북적 이렇게 있다가 뭔가 혼자 알바하고 집에 왔을 때 좀 조용하고 좀 공허함도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약간 괜히 좀 힘들고 좀 몸보다는 마음이 좀 지칠 때 그냥 진짜 내려갈까? 서울 오니까 일단 정말 사람도 많고 사실 너무 시끄럽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하철이 출퇴근길이 진짜 생각도 못할 만큼 너무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낑겨가고 가방을 메고 있으면 그냥 최대한 그 가방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막 이렇게 구겨서 안고 있고 막 그런. 친구들도 꽤 생기긴 했는데 저는 서울이니까 다들 서울 사람이지 않을까? 나도 서울 친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랬는데 알고 보면 막 김해 사람이라 그러고 막 부산도 있고 어디였지? 막 광주 막 그런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다 지방 사람이었네? 서울 와서 지방 친구를 또 사귀었다. 아직은 서울에 있고 싶은 생각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서울에 오고자 했던 이유도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오려고 마음을 먹고 행동했던 건데 그 직무 부트캠프라고 그런 서울에 되게 많이 모여있는 그 기회들을 그 기회들을 저도 누리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하기에는 저도 금전적으로나 뭔가 시간이나 체력적으로 좀 많이 소모가 돼서 이게 좀 내가 서울에 살았으면 이런 건 좀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는 이유가 있죠. 뭐 가장 큰 게 대학이죠.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 이제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들이 뭐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 취업 때문에 수도권에 머물거나 또는 수도권으로 오는 청년들이 많고, 그러니까 대학과 일자리가 뭐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수도권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뭐 엄청나게 더 부담이 커지고, 또 출퇴근하는데 많은 버스, 지하철에 시달려야 하고, 또 출퇴근 시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지고,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 서울 수도권이 교육의 이 경쟁 강도가 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악순환이라고 봐요. 세계 역사상 가장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우뚝 선 아주 훌륭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뭐 문화, 예술, 뭐 K-팝 등등 전 세계가 인정을 하죠. 저개발 국가가 선진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는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왜 선진국인데 행복하지 않은 선진국일까?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문제이죠.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왜 젊은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 그리고 이 출산을 포기할까? 그 얘기는 사는 게 힘들다는 뜻이죠. 왜 대한민국 부자 나라가 됐는데 국민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할까? 그 이유는 저는 쏠림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야말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가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입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국가 균형 발전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 저는 이제 도시 공부를 40년을 한 사람으로 이 도시는 물건으로 보지 말고 생명체로 보자라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대한민국 국토를 하나의 한몸 생명체로 보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피가 한쪽으로 계속 몰리는 거예요. 머리 쪽으로. 다른 팔다리 쪽은 피가 안 돌아. 인구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뭐 비유하자면 수도권은 피가 너무 몰려가지고 막 빵 터지기 직전이라면, 다른 지역들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이제는 이 괴사 직전 상황이다. 이 극심한 불균형의 문제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보면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인구 유입이 1년에 5만 명 내외 정도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층, 30대까지의 청년층이 한 7만 명 정도가 수도권으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40대 이상은 오히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한 2만 명 가까이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게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오는 패턴인데, 청년들이 지역에 갈 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기업들의 투자가 정보화 시대 90년대 이후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고, 미래산업 분야는 석박사급의 고급 인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고급 인재를 수도권 대학 출신들로 아무래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키우는 게 아니라 클론을 키우겠다. 이게 성장 거점 개발론이었죠. 그리고 성장 거점 개발론은 전제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예요. 성장의 거점을 먼저 발전시키면 주변도 함께 살 수 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와인잔을 1층, 2층, 3층을 쌓아요. 그리고 맨 위 와인잔에 포도주를 따르면 그 잔이 다 차면, 흘러 넘치면, 그럼 아랫잔이 채워지고 맨 아랫잔까지 채워질 거다. 이게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맨 윗잔이 채워질 쯤 하면 더 큰 잔으로 바꾸고 더 큰 잔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낙수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국가가 총체적으로는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격차와 불균형의 문제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90년대 정보화 시대 이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IT 벤처 투자, 그리고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미래산업 첨단 산업의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건데, 정부는 오히려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이후로 공공기관은 거꾸로 지방으로 내려보냈잖아요. 그게 혁신도시고,
그다음에 중앙부처도 지방으로 보냈는데 그게 세종시가 된 거고, 균형발전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는 추진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고, 오히려 그 사이에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처럼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들에 앞서서 해야 될 게 전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전국의 대중교통을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 월 정기권. 그러면 저부터 지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자주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 내고 비용 내고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기권을 끊고 몇 번이고 오십시오 하면 이동 비용이 확 줄죠.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기권 운영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마다 100개 이상의 스테이, 체류 공간을 만들어서 아주 작은 비용으로 이용하게 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는 이동의 비용이, 그리고 체류의 비용이 확실하게 낮아지면, 그러면 생활인구, 관계인구, 이중거점, 다중거점이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이 늘 거다. 지역에 피가 들 거다. 막힌 지가 뚫릴 것이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국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절망과 불안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희망과 기회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비수도권 지역도 좀 권역별로 묶어보자. 수도권이 있고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대구 경북 이렇게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국 체제로 만들어보자. 여기에 강원, 전북, 제주는 별도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갖고 특색 있게 추진하겠다고 하니 특별자치도로, 그래서 3개의 특별자치도를 만든다. 5개의 극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인데요. 그래서 이제 5극 3특이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의 이제 브랜드가 된 거죠.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힘을 모아서 특히 대기업, 미래산업, 첨단산업의 투자가 지역에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정부 체계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업도 경쟁력이 다시 살아나고 대한민국 전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보자. 그게 5국 3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에서 5국 3특으로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기업들이 그러면 지방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려면 지방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의 정책입니다. 서울대하고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고, 권역별로 엔진이 될 수 있는 주요 전략 산업들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 분야의 인재는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거기에 연구개발, R&D도 그 산업 분야는 몰아주고 그 지역에. 그다음에 요즘 특히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규제입니다. 아예 광역 단위의 메가 특구를 만들어서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인재 양성, R&D 규제 완화, 재정 세제 지원, 그리고 펀드 지원까지 이렇게 5종 패키지 종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그 5국 3특의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통한 지역의 경제권 만들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5국 3특이 기본적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핵심이고, 첫 번째. 비수도권에 있다가 수도권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실태를 비교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득은 수도권으로 온 청년들이 좀 늘었어요. 근데 주거 환경은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 수도권에 있는 청년이 훨씬 좁은 집에서 살고 있고 그조차도 부채가 평균 1,700만 원 이상 늘어요. 비수도권에 남아있는 청년들보다. 근데 그동안에는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게 워낙 오르고 하니까 수도권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투자하고 뭐 주거를 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부동산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비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이 수도권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있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로컬이 다 사라지고 서울만 살아남는다면 대한민국의 뿌리가 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노래도 예를 들어 국악도 또는 민요도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정선 아리랑과 진도 아리랑이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땅이 다르니까, 물이 다르니까. 그런 점에서 로컬을 소중히 봐야 된다. 로컬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로컬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더 행복한 일과 삶을 꿈꾸는 청년들이 로컬에 오는 거죠. 또 한 청년 소개하면은 저 고성에서 동해형 씨라고 하는 브랜드로 창업한 청년이 김은율 대표. 이 청년은 고성의 어부들이 동해바다에서 잡아오는 싱싱한 생선들이 다 소비가 되지 않고 버려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요즘에 뜨고 있는 반려동물의 간식을 만들어서 파는 반려동물 간식으로 창업을 했고 국내에서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서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에 진출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죠. 이런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절망적이면서도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오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그럼 시골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많이 지금 늘고 있고 어쩌면 로컬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꿈을 꾼다는 뜻이죠. 네, 저는 제비마을 부흥권역 추진위원장 한석호입니다. 우리 부흥리 5개 마을에서요 추진위원님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의 발전과 학교 살리기 또 마을 살리기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1명인 학급도 있었고 2명인 학급도 있었고 엄청 힘들었죠. 네. 이러다가 학교가 없어지겠다, 폐교가 된다 결정이 됐을 때 이제는 학교 없어지면 이제 젊은이들이 이 마을을 찾지도 않을 거고 이사도 않을 거고 그런 마을까지 없어지겠다 이렇게 위기 의식을 느꼈죠. 네. 어쩌면 집을 지어서 이렇게 오게 만들면 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와서 행복나는 제비둥지라는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처음에 6가구를 지었는데 의외로 반응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제 타시군에 있는 학부모 가정들을 유치해서 폐교 위기에 있는 우리 백봉초등학교를 3년 만에 살려냈어요. 14명으로 다 떨어진 학교가 3년 만에 50명 이상으로 늘어서 학교가 살아났습니다. 이제 학교 그리고 아이들이 그 마을의 뿌리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있어야 뭐 줄기 이파리가 싱싱히 자라는 거고 꼭 학교를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골에 오면 행복하다 보니까 또 공기가 좋고 건강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마을에서 작년에도 3명이 태어났거든요. 이 조그만 마을에서. 저는 지금 이전에 인천에서 살다가 왔고요. 지낸 지는 1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런 시골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체험하는 거를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제비마을까지 알게 되어서 이제 연락을 해보고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인천의 청라라는 지역에 있었는데요.
물론 인프라랑 이런 시설들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끼리의 경쟁이나 너무 이제 학구열 같은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되게 조용하고 평화롭고 해서 이제 가족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웃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제 아이들이 진짜 원 없이 뛰어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는 청년들을 시장 군수 도지사가 찾아가서 당신들이 우리 지역의 인재입니다 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지역을 떠나지 않은 청년들, 그 청년들은 그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이죠. 지역을 지키는 청년들이죠. 그 청년들을 그 지역의 행정기관장들이 또 그 지역에 사는 어른들이 임재로 불러준다면 청년들은 자부심을 더 가질 거예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에서 사는데 뭐가 필요하냐? 뭐가 불편하냐?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살고 일하는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게 저는 1순위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걸 보고 외부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나도 저 지역에 가 살아볼까? 비유하면 집토끼를 먼저 행복하게 해줘라. 집토끼가 떠나지 않게. 우리 집에서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그걸 보고 산토끼가 올 것이다. 직장인들이나 학생들도 뭐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과 또 다른 로컬을 두 지역을 오가는 삶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또 4도 3촌, 뭐 3도 4촌 이런 방식으로 두 지역살이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이제 다중 거점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공간을, 장소를 한 곳에서 두 곳으로, 그리고 두 곳에서 세 곳으로, 또 네 곳으로. 근데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생활 인구, 또 일본에서 얘기하는 관계 인구죠.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들의 각 장점들을 두루 누리는 이런 삶의 그 새로운 방식도 저는 대한민국 로컬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왔다 갔다 하는 일종의 이제 관계 인구, 생활 인구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졌다가 마지막에는 기촌하는 분들이 늘어나야 지방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청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각종 창업이 됐든 아니면은 커뮤니티 활동이 됐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요 구조를 그 친구들이 해나가는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로 변화하는 게 기본이고, 거기에 그 친구들에 대한 지원책이 지금과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면은, 유럽의 농촌이나 시골 마을들을 가보면은 농촌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조합 또는 민간단체가 그런 기촌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훨씬 많이 합니다. 우리도 이제 지역에 있는 농협을 포함한 기촌을 지원하는 체계를 기존과는 다르게 중간 지원 조직들이나 제3의 민간 지원 조직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좀 전환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체계로 전환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청년이 돌아오는 활기찬 도시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정부에서 해주는 관점에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전이 되어 가면은 결국에는 선택지가 많이 생기게 될 것 같아요. 꼭 뭐 서울에 살아야 된다, 뭐 비싼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자기 삶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방향은 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이 되면은 저는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가든 어느 도시에 가든 그래도 특별하게 크게 무슨 차이가 나질 않고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방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상 행복하고 출세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향이라는 거에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뭔가
좀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줄 사람도 있고 고향이 주는 힘은 너무 크고 되게 따뜻해서 저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행복한 삶의 대안이 있을 수 있다. 그곳은 로컬이 될 수도 있다. 이 꿈이 저는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비유하자면 구장을 넓게 쓰자. 한 곳에 매여 살지 말고 여러 곳을 누리며 살자. 특히 중장년들, 정년 은퇴한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만 남아있지 않고 고향으로, 처가로 또 연고 없는 데 가서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피가 다시 돌 것이다. 지방이 살아날 것이다. 균형 성장을 통해서 풀어나가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고리가 균형 성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입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촘촘하게 실현해내겠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